자, 국제 정세가 말이 아닙니다. 일단은 이란과 중동 이쪽 지역에서 그렇게 좀 이제 혼란이 좀 있긴 한데 한 6개월 전부터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빨리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이제 좋은 변화도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3차 세계대전 사이클로 가는 것 같고 거기에 맞게 이제는 금융시장도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업으로 일단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정세는 뭐 저희가 뭐 미리 안다고 해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큰 거대한 이 세력들 간의 싸움에서의 약간의 '권력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채널의 시작은 2023년 한 5 월에서 6월 달 정도 됐을 겁니다. 저희 기존의 패밀리 분들은 제 민코인에 대한 그런 이제 분석으로다가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고난을 좀 겪기도 했어요. 2023년 5월 달에 페페가 엄청 급등을 했다가 그 중간에 막 시미슨부터 포가이 같은 코인들 막 갑자기 급락해 가지고 안 좋았다가 이제 이 연말쯤에 되니까 다시 한번 살아나고 그리고 다음 해가 됐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이제 불꽃이 튀고 몽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트롯베이스부터 막 이제 다시 살아났던 그런 사이클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2024 년쯤에 유입이 되신 분들은 아마도 이제 페페코인 대장부터 해 가지고 플로키, 웬 막 이런 애들 밈코인들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가기 전에 제가 좀 이제 리서치해 놓은 것들이 막 10 배, 20 배, 50 배씩 막 보보나 막 이런 것들부터 해 가지고 보보랑 파켓이랑 이런 애들 막 50배 이상씩 뛰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뭔가 좀 유입되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이제 자부심은 있는 거는 약간의 리서치도 리서치지만 전반적인 그 거대한 흐름과 사이클에 대해서 그대로 갔죠. 페페코인 미래가 된다. 대신에 대선 테마는 쪼금 생각이 좀 많아져 가지고 대선 테마에서는 좀 꺾이긴 했어요. 미국 대선. 저는 원래 저는 그러니까 원래 작년 2월 달만 해도 이제 페페코인과 대장과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마가를 낀 이거를 예상을 해 가지고 무조건 당선된다로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때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체제 전쟁 중에서 싸우는 상황들을 전혀 인지를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약간의 미국에서 혹여나 만약에 좀 어 역에서 역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꼬아 가지고. 한 번 더 꼬아 가지고 너무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했었으면 됐는데 그 약간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귀가 빗나가 가지고 암살 당할 뻔했던 그때 있잖아요. 그 정도면 '무조건 당선이다.'로 봤었으면 됐겠는데 그냥 한 번 더 꼬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 메인 알트코인들 불장들 없었고 그 밈코인들 슈퍼 사이클들 왔고 그 슈퍼 사이클 얘기하기 전에는 1월 달, 2월 달이었고 장 그 2024 년에 1-2월 달 이미 왔었고 페페코인은 대장이 됐고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거의 한 6천억 밖에 안 되는데 지금도 거의 10조 가까이 되죠. 다른 애들 월드코인, 세이코인부터 해 가지고 전반적인 알트코인들 지금 6 개월치 차트 보면은 다 하락인데 밈코인 중에서 페페코인은 이미 작년보다도 이미 한 10배 20배 더 올라간 가격입니다 지금.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야 지금 이제 '높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겠는데 저희는 이미 시가총액 6천억 7천억일 때 이미 다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본업으로 돌아왔는데 전반적으로 크립토 시장을 좀 이제 살펴보니까 유동성에 대한 흐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희망이 꺾이다가도 어느 순간에 유동성은 들어올 수가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그걸 확신하기보다는 일단 골드 가격 올라가고 크루드 오일 올라가고 이런 것들 보니까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크립토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크게 한번 좀 이제 움직일 것 같더라고요 반대로. 청산빔이 롱 청산빔이 나올 수도 있고 숏 청산빔이 나올 수도 있는데 변동이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미리 좀 들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선물 쪽에서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다시 약간의 좀 이제 감을 좀 잡기 위해서 한 4월 달부터 좀 소액 챌린지 하는 계정들을 좀 따로 만들었거든요. 좋은 성과를 좀 냈었는데 이건 한 1분 정도 뒤에 좀 보여 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이제 콘텐츠의 방향은 두 가지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일단 민코인 시즌 3는 저는 시장이 폭락하고 나서 올 거라고 일단 예상하고 있어요. 정답은 없는데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선물 챌린지로 계속 트레이딩을
트레이딩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선물 트레이딩을 계속할 예정이고, 그 중간중간에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을 텐데, 그냥 그때에 대한 제가 오늘 하루의 일기장처럼 그냥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해가지고 이제 크립토 얘기만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뭐 정세나 이런 것들은 좀 다룰 필요가 없어진 것 같아요. 저희 영역을 벗어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코인 얘기만 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코인 크립토 얘기만. 국제 정세도 잠깐 얘기를 드릴 텐데, 이전에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한 1월 달에서 2월 달, 3월 달에 올려드렸던 것들 그거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다 내용들이 있으니까 지금의 상황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MEXC, 맥시 제가 쓰는 거래소는 OKX, 바이비트, 바이낸스, MXC, 게이트, 비트게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좀 익숙한 거래소가 좀 좋다 보니까, 특히나 또 이제 민코인에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2023년에 페페코인이 처음 출시되고 선물 상장이 됐던 게 페페코인이 최초가 어떻게 보면 MEXC였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게이트, 바이비트, 쿠코인, 뭐 OKX, 바이낸스까지 상장해서 시가총액이 막 500억에서 2조까지 찍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는 좀 뒷, 뒷심이 있는 거래소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뭔가 좀 약간의 좀 논란들이 있었는데, 제가 써본 결과 입출금 문제나 이런 것들 전혀 없고, 약간의 그 청산 어떤 그 시장 평균가 사건이 몇 개가 있긴 했었는데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입출금 문제나 이런 것들 뭐 전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거래소들이 초창기에는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자본금이 좀 쌓이고서 탄탄해지면은 굳이 뭐 그렇게까지 문제거리가 만들어질 상황을 그냥 이렇게 열어두질 않겠죠. 뭔가 해결을 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MXC에서 소액 챌린지 2,000달러로 시작을 한 그 계정이 지금은 이제 12위 정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 손익, 최고 손익 180일 기준으로 2위를 기록을 했고, 닉네임은 페페튜브입니다. 페페튜브 딱 검색을 하시면은 12위에 랭크에 기록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구간별 손익, 가장 크게 단기간에 수익을 가장 크게 줬던 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저는 희망 구분을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단기간에 딱 기간들을 정해줘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어떠한 목표치를 정해가지고 실제로 실행 목표했던 대로 된 적도 있고 안 된 적도 있어요.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선물에서 그 영역을 살펴보면 그게 청산이 되는 거거든요. 안 됐을 때는 청산. 근데 일단은 저는 딱 이제 유동성이 딱 들어올 때나 그런 확신들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전반적인 순환되는 그런 펌프들에 대해서 잘 돌려서 이제 트레이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액 챌린지로도 2,000달러에서 지금 이제 일주일 만에 기록입니다. 최단 기록. 일주일 만에 1만 프로. 9,998. 이거는 조작된 데이터가 아닙니다. 조작된 데이터가 아니고, 21일까지 7일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누적 손익률이 1만 프로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기록들을 달성해 본 기억이 있으면 다음번에 두 번, 세 번도 저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얼마나 좀 이제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오거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기록용으로다가 이제 좀 남겨놨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이제 기억을 좀 되살펴 보면은, 그때는 상장 폐지빔이 좀 이제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상폐빔이 많이 돌 때 복셀로다가 한번 크게 좀 이제 야무지게 좀 수익을 내고서, 복셀에서 뭐 예를 들어 알파카 파이낸스부터 해가지고 상장 폐지빔이 굉장히 좀 많이 돌았던 시기였는데,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순환해가지고 잘 치고 빠지고 한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때 이 변동이 보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기록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4월달 그 한 중순 그때부터는 아마 아르고였나? 에르고였나? 그 아르고였나? 그 요놈이 먼저 상장 폐지를 했던 애인데, 얘가 먼저 이제 유동성이 먼저 한번 포착이 됐었죠. 4월 8일부터 해가지고 먼저 요놈이 펌프덤프가 한번 나오고서 전반적으로 상장 폐지됐던 애들이 뭔가 좀 순환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상장 폐지가 되는 애들이 또 한번 순환된다, 그런 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그 똑같은 패턴으로 막
2번, 3번이 막 몇 개월 만에 또다시 오진 않더라고요. 아마 다음 사이클은 다른 방식으로 오겠죠. 아마 저희 또 이제 참고하시는 분들은 뭔가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단기간에 기록을 이제 1만 프로 엄청난 저는 기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만에 한 달, 2달, 3달, 6달도 아니고 일주일, 단 일주일입니다. 기록을 저는 갱신을 했다라고 보는데, 물론 이거를 살려가지고 계속해서 갈 수도 있었겠지만 약간 브레이크를 좀 걸기는 했어요. 일부 브레이크를 좀 걸었고 잠깐 재충전하면서 다음 지금 사이클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유동성에 대한 아직은 흔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12위 페페튜브 검색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조작된 데이터다 이렇게 의심이 되시면 일단 페페튜브 딱 이제 닉네임 페페튜브고, 그래서 이제 180일간의 손익으로만 따졌을 때는 29만 8천 달러 총 손익으로 봤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게 있어요. 이게 입금하고 출금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 카피 트레이딩으로 트레이더로 분류된 사람들은 손익이 ROI가 조금 다르게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간별로 해가지고 딱 잡은 게 아까 그 데이터가 개인에서 보는 게 더 확실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무조건 승률이 높다고 해서 수익이 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초단타로 해서 아니다 싶을 때 바로 손절을 하기 때문에 손실 횟수가 292고 수익 횟수가 239거든요. 손실이 0.1달러라도 나도 이렇게 잡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승률은 45%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45%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칼 손절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값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손실이 많다고 해서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포지션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승률이 30%든 40%든 이렇게 되더라도 어쨌든 결과값은 손익으로 남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은 손실이 누적돼 가지고 10달러 포지션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막 1000달러짜리 수익이 나버리면 나머지 뭐 999달러는 이득이잖아요. 근데 승률은 10%로 나오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보통의 일반적인 초보분들은 50% 60% 정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MEXC에서 챌린지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고, 일단 제가 또 이제 그 크립토 쪽이나 이런 유튜브에서 이제 인플루언서들은 약간의 수수료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레퍼럴 같은 것들. 그쪽으로 이제 가입을 해주시면은 이제 개인적인 개인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지금은 제가 열어두진 않았지만 뭐 카피 트레이딩 같은 것도 레퍼럴로 가입되신 분들은 참여하게끔 제가 그걸 설정을 해놨어요. 아직은 제가 다 차단을 해놨습니다. 레퍼럴 추천인 가입되신 분들만 이 트레이딩 그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 볼 수 있게 제가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닫아놨어요. 무조건 이제 추천인 되신 분들만. 그래야지 또 이제 아무나 이렇게 보는 것들은 옵션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제 그 메리트가 없죠. 아무나 다 오픈되는 그런 포지션들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챌린지를 하기 전에 일단 여기서는 이제 MXC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랑 이제 그런 수수료들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적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회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차피 선물 거래를 하실 거면 수수료 그 할인 받으면서 거래량 일정 구간 채우면 이렇게 지금 황금시대 챌린지 이거 몇 시간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황금시대 챌린지 골드바 비트코인 경품 최대 1000만 달러 거의 한 150억 가까이 상금이 있는데, 어차피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를 하다 보면 5만 달러도 한 번씩 스크래치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루에 5번씩. 예를 들어 25만 달러를 거래를 하면은 5번짜리 스크래치 기회가 생깁니다. 이거 긁다 보면 막 1000달러도 나오고 10달러도 나오고 꽝도 나올 수도 있는 그냥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보너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간 일주일간에 만약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은 이거는 5번까지, 이것도 주간 5번까지, 이거는 이제 돌리다 보면은 5,000달러 이런 그냥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거래를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알트코인 선물 거래 할 거면 이렇게 보너스 얻어가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밑에도 이제 이렇게 나머지 이거는 이제 달마다 그러니까 이벤트 기간 동안 최종적으로 이게 골드바 그런 거 같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일단 맥시 같은 경우는 신규 가입할 때 최대 8,000달러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많이 주는데, 이거는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혹여나 만약에 제 챌린지 트레이딩 하는 것들은 뭔가 좀 이제 뭐 트레이딩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인사이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로 뭔가 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거래를 해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밑에 하단에다가 그것들을 남겨줄 테니까 일단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돈을 벌어야지 세계 대전도 대응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구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쯤이면은 지금 타이밍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2, 3월 달 때는 국제 정세에 집중을 했어야 됐고 6월 달에서 지금까지 왔을 때는 거의 다 이제 판가름이 난 거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그냥 시장에 대응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큰 플랜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선물 거래를 계속 할 겁니다. 트레이딩을 계속해서 기록을 좀 이제 기록을 하면서 거래를 할 거고 혹여나 만약에 그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또 이제 모르겠네요. 이제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 굉장히 또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대응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거는 좀 고려를 해보고 일단 기존에 저희 패밀리 그 멤버십 분들도 있다 보니까 아직은 불장이 없어가지고 제가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따로 안 나갔어요.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이 거의 메말랐습니다. 근데 덱스 쪽에서 불장 올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아마 이렇게 있다가 시장이 만약에 어떻게 크게 움직여도 뭐 예를 들어 만약에 BNB 쪽이나 이런 게 바이낸스나 이런 데서 많이 떨어져도 지금 팬케이크 수합 거래량 굉장히 많죠. 다음 시즌은 BNB가 올 것 같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민코인 시즌3는 저는 오히려 크립토가 오히려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주식이랑 크립토 떨어질 때 민코인 좀 많이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기 전까지 대공황 오기 전까지 챌린지 트레이딩 계속 갈 거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민코인 시즌3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일단은 계획은 뭐 중간에 혹여나 뭐 유사 비상사태나 이런 것들이 터지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은 스타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거래는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스타링크가 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6개월 정도 되는 국제 정세에 정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무리 봐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 거대한 흐름을 막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거대한 흐름을 막기 힘들어 보이고 결국에는 이제 자산 시장에서 여기서 또 살아남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어쨌든 WW3가 오는 그런 과정에서도 그렇고 중간에 거대한 대격변이 올 건데 우리는 대크립토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골드를 토큰화하는 XAUT 이제는 이제 금융적인 부분들 재테크 이런 것들 관심들을 더 많이 가져야겠지만 대응하는 것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겁니다. 아마 특히나 크립토 쪽에 왜냐하면 대크립토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크립토 시장은 굉장히 좀 오래 했었는데 2017년부터 이렇게까지 시장의 실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을 맞이하기까지가 정말 좀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자 골드 같은 것도 토큰화 해가지고 이제 테더 골드 같은 것들 금을 토큰화하고 부동산을 토큰화하고 예를 들어 주식들도 토큰화가 돼버리고 블록체인 위에서 모든 것들이 거래가 되는 부동산 증서나 이런 것들은 NFT 같은 걸로 거래가 되고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크립토를 무조건 배워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안 배워두면 나중에 큰 예를 들어 이 코인 세상에서는 지갑 같은 것들이 개인 지갑이 있잖아요. 원래 예를 들어서 내가 지갑에다가 돈을 넣어놨으면은 예를 들어 어떤 뭐 지나가다가 누가 강도가 내 지갑을 가져가요. 그러면 내 돈이 뺏기는 거죠. 근데 코인 시장에서는 내 지갑을 이런 비유가 좀 맞나 모르겠는데 이 지갑에 그 비밀번호 같은 게 있어요. 이 저장 같은 것들이.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 같은 것들 잘못 들어가 버리면 내 비밀번호도 막 다 털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강도가 있으면 그것들 내 지갑을 감춰두면 되는데 감춰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칫 잘못해서 실수로 비밀번호 흘릴 수도 있는 거고 실수로 뭐 지갑 연결 잘못해가지고 털릴 수도 있고 그런 거라서 이게 나중에는 덱스 쪽에서 지갑들을 거래들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것들도 미리미리 좀 이제 미리 예방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큰 돈들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콜드 월렛이나 이런 데다가 보관해 두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 굳이 뭐 이제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나 아니면 뭐 대형 거래소들에다가 이제 두고서 자유롭게 뭐 숏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롱 포지션을 취하거나
예를 들어 저는 그런 마인드예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1억치가 한 개가 있으면 만약에 굳이 만약에 그걸 장기적으로 홀드를 할 거면 한 10% 정도 레버리지 더 껴가지고 한 1억 1천만 원어치 비트코인 사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 저는 더 과감하게 2억치를 2배 레버리지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그런 성향이긴 한데 그래서 이건 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크립토 쪽에서 익숙해지셔야지 앞으로 다가오는 대격변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거 분명합니다. 저는 그래도 단기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뒤로 밀려가지고 당장의 단기적인 방향들을 못 볼 수는 있는데 저는 거대한 큰 흐름은 그래도 나름대로 메타인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 나름대로.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들을 그냥 혼자 상상하는 게 아니고 좀 이제 금융시장의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앞으로 다가올 상황들이 어느 정도 좀 그려지거든요. 대크립토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세계대전으로 이제 주변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둘 중 하나가 이제 나가리가 될 거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특히나. 어. 여기 USDC와 USDT가 있는데 이 시가총액은 USDT에 잠식되어 있는 달러를 의미를 합니다. 지금 한 이제 200조 가까이가 USDT에 잠식이 되어 있고요. USDC에는 한 800억 정도가 잠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 미국의 미래에서 물론 여기에 플러스 돼가지고 USD1도 있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재단에서 밀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USD. 이 셋 중에 하나가 살아남겠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금융시장의 세력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밀어주는 세력들이 금융 세력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승리한 쪽으로 금융 세력들은 붙을 거예요. 분명히 서포트를 해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테더랑 USDC랑 경쟁을 한다면 USDC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가 됐을 때는 USDT에 상장되어 있는 선물 마켓 페어들이 변동이 굉장히 크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또 이제 큰 이제 앞으로의 또 컨텐츠 방향들을 좀 말씀드렸고 선물 챌린지 일단은 기록을 12까지 했습니다. 2,000달러로도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제 증명을 해드렸어요. 단 일주일 만입니다. 한 달, 1년 아닙니다. 야금야금 아닙니다. 물론 제가 만약에 미션이 걸리면은 야금야금 해가지고 한 달에 목표치도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미션이 걸린다. 예를 들어 만약에 1,000달러로다가 만약에 한 1만 달러 한 달 동안 만들어 봐. 야금야금. 승률 한 60% 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한 2, 3억 정도 줄게. 이런 것들이 미션 있으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 현실은.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적인 성향을 좀 이제 채택을 하는 것 같고. 혹여나 만약에 좀 이제 크립토 쪽에서 거래하실 거면 뭐 제가 뭐 이제 물어보시거나 나중에 또 이제 댓글이나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거나 아니면 뭐 라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 그런 것들 하면은 소통하면서 좀 이제 답변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패밀리 분들은 어 따라오셔서 따라오셔도 절대로 이제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큰 리스크를 두고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시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시장, 좋은 사이클 오면은 그때는 또 이제 그때 또 편승을 하는 거고 제가 근데 지금은 워낙 유동성이 적어가지고 좀 자신이 없어요. 그 예전처럼 예전에 막 시장에 사람들 막 들어오기 전에 리서치 했던 애들이 대박들이 터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잠재적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제가 기대를 해보면은 미국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 쪽 자금이 크립토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거는 들어오고 나서 바라봐도 늦지 않을 것 같고 그게 들어온다라는 게 코인이랑 주식이랑 같이 빠지고서 바닥 구간일 때 주식들 빠진 자금들이 코인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변곡점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이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이런 상황보다도 제가 예상하는 거 그거예요. 주식이랑 코인이랑 같이 떨어지고서 예를 들어 주식이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뭐 이렇게 흘러요. 근데 코인은 오히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는데 다시 올라갈 땐 저는 크립토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크립토를 해야 된다. 앞으로 주식 시장에서 먹을 건 없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몇몇 테마주 제외를 하고는 방산주, 식품주 이런 애들 제외를 하고는 드론이나 이런 관련주들 빼고는.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하단에 일단 그 이벤트라든지
신규로 이제 그 거래소들 가입할 때 혜택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좀 이제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좀 남겨 드리고, 그리고 혹여 지금은 열리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 뭐 카피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들은 뭐 고민 중이에요, 솔직히. 그거는 근데 나중에 열리더라도 그 개인 대회나 이런 것들 무조건 이 시스템이 이 레퍼럴 그 신규 가입 그 코드로 가입하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게끔 그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미리미리 가입해 두시면 나중에 또 이제 번거로운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거래소들마다 바이비트, 바이낸스, 빙엑스, MEXC 이런 신규 거래소 가입하실 때 KYC는 3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분증과 운전면허증과 그리고 이제 여권 3개. 1개를 기존에 가입하셨으면 탈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혜택들을 좀 이제 다른 것들로 제 거 코드로 받으시고 싶으시면은 운전면허로 했으면은 신분증으로 하셔도 되고 여권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선물 시장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유동성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선물 시장에서 많이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현물 거래량을 보셔도 알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챌린지, 지금 2,000달러에서 단기간에 2,000달러에서 22만 달러, 2,200달러였나? 2,200달러에서 22만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앞으로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더 큰 도약을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일단 저희 패밀리에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나름대로 아예 생판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움은 꽤나 그래도 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게 뭐 돈을 버는 방향이든 아니면은 뭔가의 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얻어가는 방향이든, 근데 결국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이 전반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만약에 1월부터 6월 달까지 국제 정세 흐름들을 보고 오셨더라면 제가 왜 이제 선물 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장이 대폭락 관점인데 가만히 손만 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레이트 리셋이고 폭락 관점으로 본다면, 아니면 정말 변수로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전쟁 관련 수혜주로 주목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봐야 되거든요.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그 다음 그 실식 그 일기장처럼 쓰이는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